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사랑,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포기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아휴, 뭐 그냥 돈이나 벌었으면 됐지 뭐. 내가 사랑은 뭐, 행복은 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나는 뭐 사랑은 좀 얻었는데 뭐 돈은 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들 포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100살, 12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0도, 50도, 60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음만 바꿔먹는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가짐이 표현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말이죠. 네, 그래서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슬럼프에 빠져 있고 또 특히나 40, 50, 또 50, 60 이렇게 됐는데 뭔가 이뤄놓은 것이 없다. 뭐 정말 연금 받을 만한 그런 여력도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중년의 가장 입장에서 또 중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상실감 또 허무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창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말투만 바꿔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자가 되는 말투 7가지, 그 다음에 가난뱅이가 되는 말투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부자가 되는 말투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죠. 긍정적인 말투는 더 나은 가능성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행동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타인에 대해서도 또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때요? 아, 이것을 내가 해결하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좋죠.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와 인정의 언어입니다. 감사하셔야죠. 그래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신뢰가 생기죠. 그래야 기회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기회가 생기고 또 어떤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관계에서 만난 사람이든 간에 덕분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아셨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반영하는 말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 대신에 투자의 프레임을 가진 언어는 부의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용이 아니라 성장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소비할 때도 가급적이면 나의 어떤 성장, 또 나의 어떤 다음 기회를 위한 투자, 이런 식으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먹고 쓰고 기분 내려고 쓰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려고 그러면 말투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마인드를 반영하는 말투가 되셔야 돼요. 세금 같은 거 꼬박꼬박 잘 내셔야 되고요. 연금 꼬박꼬박 드셔야 되고요. 아셨죠? 그게 다 지금은 내가 소비하고 써버리고 싶지만 이 투자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도 나올 것이고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크게 할 때 금리도 좀 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능성을 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높이려고 그러면 항상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타인에게도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돈이 벌릴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장기적인 관점을 담은 말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데 분명히 이것이 장기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항상 장기적으로 내가 발전하고
또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말투로 바꾸셔야 합니다. 말을 바꾼다는 건 관념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투를 이렇게 하시면 좋죠. 지금은 힘들지만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거야. 이렇게.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야 나중에 성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신용도 올라가게 되고 또 평판도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6번째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쓰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듯이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은 실행력도 높여주고 또 성과, 구체적인 성과도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기 분기별로 해서 나 이번 달에는 내가 얼마, 이번 분기에는 얼마의 이익을 낼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좋고, 아니면 프로젝트를 한다면 뭐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매출 20% 정도는 상승시킬 거야.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조정할 수 있겠죠. 7번째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는 말투를 가지셔야 합니다. 계속 성장하려는 자세, 이것은 부를 축적하는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워렌 버핏, 세계적인 부자죠. 근데 그분은 아직도 신문 보고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3시간씩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책을 읽고 신문을 읽는 시간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돈은 워렌 버핏처럼 벌고 싶은데 맨날 넷플릭스 보고 맨날 게임하고 뭐 맨날 이상한 거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부자가 되는 말투는요. 첫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 두 번째, 감사와 인정의 표현, 감사와 인정의 언어를 쓴다. 세 번째, 투자 마인드를 반영하는 말투를 써야 된다. 네 번째, 가능성을 여는 질문을 하자. 다섯 번째, 장기적인 관점을 담은 말을 써야 된다. 여섯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자. 일곱 번째,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는 말을 하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 가난뱅이가 되는 말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투를 쓰면은 정말 몸은 고생하는데 돈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돈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은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외로워지죠. 그리고 가난하고 외롭다는 건 어떻게 되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투 조심하셔야 돼요. 꼭 이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 말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스스로 벽에 가두는 말투가 되죠. 어차피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본인이 이런 말투 쓰신다고 그러면 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손절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내 탓을 합니다. 조언을 해줬던 사람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은 피하시고 본인도 이러시면 고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왔죠? 남 탓을 하는 말.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은 본인의 성장을 가로막고 또 주변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다 너 때문이야. 네 말대로 했으니까 안 된 거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투 고치셔야 되고 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손절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 중심의 사고와 말투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를 쌓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보면 이거 꼭 사야 돼요. 나 저거 꼭 사고 싶어.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거 안 사면 죽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뭐 겨울이면은 남들 사는 패딩 꼭 사야 되고 모피 입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죠.
스트레스 받았다고 스트레스 푸는 거를 돈으로 쓰는 사람들 있죠. 아, 나 금융치료 좀 받아야 돼. 나중에 그 금융치료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금융사고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소비 중심으로 사고하고 말투와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말투가 있어요. 피해의식은 결국 자신을 종으로 만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불평, 불만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 손해보잖아. 나만 피해자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말도 하시면.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겨요. 계속 운이나 바라고, 남이 뭔가 도와주기만 기대하는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삶이 종의 삶이 되는 거죠. 주인의 삶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말입니다. 필요이상으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겠어, 그걸?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없고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남 밑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의심이 과도하게 많은 말투는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모호하고 무계획적인 말투. 네, 이거 있죠.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말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아니면 뭐 뻥을 엄청 칩니다. 내가 몇 천억을 벌 거야 내가. 사주 봤더니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니지. 미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진짜 길거리에 내앉으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자기 비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말투가 있어요. 자존감 너무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돼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존감을 낮추는 말은 결국 성공의 가능성도 낮추게 되고 무엇인가 하는데 의욕도 안 생기게 됩니다. 내가 원래 그런 놈이지 뭐. 내가 되는 게 있겠어? 이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미끄럼틀 하나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떡해? 뭐 저거 해서 뭐해? 재미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말투는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우리가 딱 보면 말투만 봐도 저 사람 가난하겠다. 그죠? 근데 남이 하는 거는 내가 느껴지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내 말투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가난뱅이의 말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빨리 부자의 말투로 바꾸셔야 돼요. 부자가 남의 돈 훔쳐먹고 남의 돈 뺏어먹는 게 나쁜 놈 아닙니다. 그게 부자 아니에요. 그죠?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이런 게 부자지, 남의 돈 훔쳐먹고, 남의 돈 뺏어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자, 네. 그리고 정말 건실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건실한 내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도록 이 말투를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가난뱅이 말투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두 번째, 남 탓을 하는 말을 많이 한다. 세 번째, 소비 중심의 사고와 말투를 보인다. 네 번째,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말투를 갖는다. 다섯 번째,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한다. 여섯 번째, 모호하고 무계획적인 말투를 보인다. 일곱 번째, 자기 비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외롭고 아프고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말투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조만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약간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근데 이렇게 부자, 가난뱅이의 말투를 쓰고 있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남 탓하고 이런 말투를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만간 가난해질 겁니다. 말의 힘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면서